안녕하세요. 여기는 농업 위키 라디오입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올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의 농지를 전부 들여다보는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올해 크게 바뀐 농지법이 있습니다. 특히 상속으로 농지를 받으신 분들, 앞으로 받으실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오늘은 개정 특집으로 무엇이 바뀌었고 언제부터 적용되고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왜 바꿨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개정 이유가 밝히는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상속인과 이농자가 가진 농지 가운데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에 사는 자녀가 부모님 농지를 물려받고 농사는 짓지 않고 그렇다고 팔지도 않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이런 농지가 실제로 경작할 사람에게 제대로 흘러가도록 하겠다. 이것이 이번 개정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크게 잡으면 이번 개정의 방향은 한 문장입니다. 농지는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에게 가도록 한다. 이 방향 아래 크게 네 가지가 바뀝니다. 첫째, 상속농지의 임대 방식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상속으로 받은 농지나 농촌을 떠나기 전에 취득한 이농농지라면 개인끼리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농지법 제23조의 예외였죠. 그런데 개정법은 이 통로를 바꿉니다. 직접 농사짓지 않는 상속 이농농지는 한국농어총공사, 그러니까 농지은행 같은 수탁기관에 위탁해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통로를 모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달라집니다. 새로 만들어진 조항은 위탁 임대를 할 때 임차인 선정 같은 사항을 수탁기관에 위임하도록 정했습니다. 누구에게 빌려줄지를 땅 주인이 고르는 게 아니라 농지은행이 실제로 경작할 농업인을 찾아 연결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둘째, 그 대신 소유 상한이 없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농사 짓지 않는 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 농지가 1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대략 3,000평까지로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개정법은 이 상한을 폐지했습니다. 면적 제한으로 막는 대신 직접 짓지 않을 거면 실경작자에게 가도록 위탁을 의무화한다. 소유는 넓게 허용하되 이용은 의무를 지운다. 이런 교환입니다. 셋째, 처분명령 제도가 강해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사에 쓰지 않는 경우에 처분 절차가 보완됐고, 보도에 따르면 지자체 재량이던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가족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팔아서 규제를 피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 조사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농지 실태를 조사하는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고 조사를 위해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규정들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올해 진행되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바로 이 기반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변화들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법은 2026년 5월 7일에 국회를 통과했고 6월 16일에 공포됐습니다. 하지만 통과됐다고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닙니다. 조항마다 시행 시점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조사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핵심인 상속 이농농지의 소유와 임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 그러니까 2028년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농지은행이 수탁 준비를 갖추라고 둔 유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상속농지의 개인 간 임대가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시행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문만 듣고 서둘러 뭔가를 결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이미 상속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부칙의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새 규칙은 시행일 이후에 상속이나 이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다만 하위 법령이 아직 만들어지는 중이라
개별 사례가 정확히 어떻게 적용될지는 시행 시점에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농지은행이 정확히 뭐 하는 곳인지 낯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총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종합 창구입니다. 농지를 맡아서 실경작 농업인에게 빌려주는 임대수탁, 농지를 사들이거나 파는 매매 지원, 그리고 고령 농업인의 농지연금까지 농지를 둘러싼 거래와 관리를 중개하는 공적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상속 인용 농지의 임대가 이곳으로 모이게 되니 역할이 훨씬 커지는 셈이죠. 농지은행에 맡기는 게 손해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으시죠. 임대료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건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농어총공사는 위탁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낮춰왔고 발표 기준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는 농업인 대상 위탁수수료가 전면 폐지된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수준 자체는 지역과 필지에 따라 시세가 다르니까 위탁 조건과 예상 임대료는 농지은행 포털이나 관할 지사에서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럼 지금 준비할 일을 정리하겠습니다. 유예 기간이 있다는 건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첫째, 내 농지의 취득 경위를 확인한다. 상속으로 받은 것인지 언제 받은 것인지 서류로 정리해 두세요. 둘째,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실제와 맞춰둔다. 전수조사가 돌고 있는 지금 이게 가장 급합니다. 셋째, 시행 전까지 방향을 정한다. 직접 지을지 위탁할지 정리할지. 넷째, 위탁을 검토한다면 농지은행 조건을 미리 알아본다. 이 네 가지입니다. 이어서 청취자 여러분이 많이 물어보실 질문들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속농지를 개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관련 개정 규정은 2028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적용되니까 지금의 임대차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 이미 상속받은 농지도 시행되면 무조건 농지은행에 맡겨야 하나요? 부칙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새 규칙은 시행 이후 취득분 중심으로 작동하는 구조예요. 다만 세부 적용은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되니 내 사례는 시행 시점에 확인하세요. 세 번째 질문. 소유 상한 폐지는 좋은 건가요? 면적 제한이 없어지는 대신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위탁이라는 이용 의무가 붙습니다. 소유는 넓게, 이용은 실경작자에게. 이 교환으로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네 번째 질문. 농지은행에 맡기면 임차인을 제가 고를 수 없나요? 신설조항은 임차인 선정 같은 사항을 수탁기관에 위임하도록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지니 세부 운영은 하위 법령을 지켜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전수조사에서는 뭘 보나요?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입니다.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는 이미 시행 중이고요. 농지대장이나 경영체 등록 정보가 실제와 어긋나 있다면 조사에서 드러나기 전에 스스로 정비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 위탁하면 수수료를 떼이지 않나요? 공사 발표 기준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 대상 위탁 수수료가 전면 폐지된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수준은 지역마다 다르니 농지은행 포털에서 확인해 보세요. 일곱 번째 질문. 농사에 안 쓰는 농지는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 경영에 쓰지 않으면 처분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처분 명령 제도가 보완됐고 특수관계인에게 팔아 규제를 피하는 길도 막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리고 있는 농지가 있다면 작용이든 위탁이든 이용 방향을 정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결국 지금 제일 급한 건 뭔가요? 전수조사가 돌고 있는 지금은 농지대장과 경영체 등록 정보를 실제 경작 상황과 일치시켜 두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유예 기간 동안 서두르지 말고 정확한 정보로 방향을 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다룬 개정 내용의 조문 원문과 부칙, 경과 조치는 농업 위키 farmwiki.go.kr의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설명란에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농업 위키 라디오였습니다. 늘 안전 농사 하세요.